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콘텐츠 매체로서의 그림책 놀이를 연구하는 연구자 박형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림책 읽는 재미를 발견하게 하는 그림책 놀이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 4살에서 9살 아이들의 그림책 놀이는 그림책,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독서하는 방법, 그림책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놀이, 이 3가지의 교차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중에서 문해력, 그림책 읽는 방법, 리터러시 이런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놀이는 무엇일까?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놀이는요, 역할 놀이입니다. 모두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읽어주시면서 아니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마치 동화구연 하듯이 이렇게 읽어주시게 되잖아요. 이러면 아이들은 오, 평소에 우리 엄마하고 정말 다른 재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이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즐거운 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놀이 하나 더 이제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책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라는 그림책입니다. 저는 이 그림책으로 아우 늑대 소리 통역해 주세요 라는 놀이를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 그림책은 이렇게 처음에 창 밖에서 그 집 안을 들여다보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는 왈왈왈왈 하는 강아지 그림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안에 빨간 모자를 쓴, 빨간 후드를 쓴 소녀와 늑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 정도 나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빨간 모자 좀 늑대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게 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별거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녀가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늑대들이 지나갑니다. 글이 없어요. 그림만 진행이 되죠. 이렇게 눈 속에 아기 늑대가 가는데 드디어 글이 나왔습니다. 낑낑 정말 조금인 글이 나오고요. 또 다시 낑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우 하는 늑대 소리가 나오는데 보시면 엄마를 잃은 아기 늑대가 눈 속에 혼자 떨어져 있었고 이 빨간 망토를 입은 소녀가 이 아기 늑대를 아마도 이 엄마 늑대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모양이에요. 그림책은 이렇게 아이가 아기 늑대를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엄마 늑대를 찾아서 가는 것까지 나오고요. 엄마 늑대를 만난 다음에 너무 무섭죠. 우리 아이가 이런다면, 우리 아이가 남을 돕겠다고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라는 제목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기 늑대를 엄마 늑대에게 돌려주고는 눈길을 걸어서 돌아오다가 너무나 지쳐서 눈 속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미 밤이 어두워서 어둠이 사방에 내렸고 늑대들은 어린 소녀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소녀, 특히 빨간 망토를 입은 소녀와 늑대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너무 비극적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늑대들이 소녀를 둘러싸고 아우 하는 늑대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소녀는 색색색색 아우 하는 늑대 소리 때문에 이 가족이 소녀 가족이 소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는데 소녀 가족이 소녀를 안고 가자 늑대 가족들은 사라지고 소녀는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책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겉 커버를 벗겨내면 이 책의 속 커버에는 소녀 가족의 모습과 늑대 가족의 모습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어른들은 얼른 눈치를 채세요. 소녀 가족에게 소녀가 너무나 소중해서 소녀를 찾으러 그 밤길 산속을 가족들이 찾아 헤맸던 것처럼 늑대 가족에게도 이 아기 늑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고 이 소녀가 이 아기 늑대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줬기 때문에 이 늑대들이 고마운 마음에 소녀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준 이야기인 거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간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동물의 가족에게도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 가족에게도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놀이 중에 역할 놀이를 할 건데요. 평소하고 똑같이 하면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책을 글이 없으니까 아이하고 한번 천천히 그림책을 살펴보시고요. 살펴보시면서 얘는 너무 슬펐겠다. 이 아빠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천천히 살펴본 다음에 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놀이에서 어른이 아이 역할을 하고요. 아이가 어른 역할을 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아이처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낑낑 이렇게 늑대 소리와 동물 소리를 내요. 그러면 아이가 아주 어른스럽게 이 늑대가 낑낑 하는 거, 우리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아이가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심정이 어떤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역할만 바꿔도 됩니다. 아이들이 그림책 속에 있는 재미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 놀이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카드를 이용하는 앞일까 뒤일까 놀이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집 이야기를 주면 그리고 후루룩 봐요. 왜냐하면 보시면 글이 의외로 적지 않은 데다가 그림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작가는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은 많이 바뀌거나 매우 달라지거나 익살스럽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림을 촘촘하게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사실적 읽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책 속의 그림은 예쁘라고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다 이야기를 담은 거여서 이걸 좀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는 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테이블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으면 첫 번째 순례가 뒤집어진 첫 번째 카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게 뭐였더라? 그렇게까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이야기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전부 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이번에 두 번째 카드를 뒤집었잖아요. 근데 얘는 내려놓을 때 아까 있었던 카드의 앞에 놓을 수도 있고 있었던 카드의 뒤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그림은 이 카드보다 앞에 있었어.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이 카드가 앞에 있어야 하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은 카드를 뒤집었는데 이 카드를 내려놓는 자리는 이번에는 더 복잡해졌어요. 맨 앞자리, 카드와 카드 사이 자리, 카드 뒷자리. 세 가지 중에 한 군데 이 카드가 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앞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내 생각에는 이 카드는 여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앞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자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자리는 더 복잡해졌죠? 맨 앞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번에도 자리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놓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앞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와 자신이 이 뒤집은 카드의 상황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가면서 그림이 그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 그림 기차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기차가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야기를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너무너무 조용해지면서 책을 펼쳐서 그림을 정말 한 장면 너무나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림책을 처음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사실은 이 그림책의 경우는 하나의 마을이 도시화되는 과정에 그 하나하나 유의미한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놀이는요, 바이러스 잡기 놀이에요. 바이러스 잡기라는 이름만으로도 애들이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별건 아니고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책 읽을 때 틀린 문장이 나오거나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이어 읽거나 얼른 책 가져가서 읽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잡기 놀이는 일부러 틀리게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공황기, 그 전쟁 후에 정말 살기 어려웠을 때 다 살기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아주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리디아라는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의 캐릭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씩씩하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아이인데,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따라갈 때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들을 배운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 그 캐릭터가 어떤 배경, 이게 요즘 같은 상황과 그 공황기, 이때는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떤 조선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사랑하는 얘기도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이해해야 맥락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데 애들은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놀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 리디아의 정원을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이러스 잡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걸 읽어주시다가 일부러 리디아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다르게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신 알뿌리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거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시면서 크리스마스에 알뿌리를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예쁜 드레스가 올 줄 알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눈치챈 아이는 바이러스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눈치채지 못한 아이는 넘어가는 거죠. 어디가 잘못됐는데, 리디아하고 닮지 않았는데, 이렇게 힌트를 주실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기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사실 5살에서 9살 아이들은 이 청각 능력, 듣기가 굉장히 잘 돼요. 집중력도 좀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캐릭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저는 고학년이나 고등학생들의 디베이트 할 때도 이 방법을 잘 쓰는데요. 아이들한테 책을 꼼꼼하게 읽어라 라고 잔소리를 해도 애들은 절대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일단은 빨리 읽는 게 좋은 건 줄 아는 오해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애들이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게임을 하면 두 팀을 나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내고 이쪽에서 맞추고, 이쪽에서 문제를 내고 이쪽에서 맞추고, 그러면 애들은 정말 치사한 거 가지고 막 문제를 내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촘촘하게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놀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잡기 놀이, 이것은 좀 집중 듣기라거나 맥락을 이해하게 할 때, 캐릭터나 사건에 집중하게 할 때 여러분께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잠자리에서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과 본 책을 2번, 3번 보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3가지 약속한 대로 알려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보너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그 도서관에 가시거나 또는 아이들하고 이제 오늘은 정말 책으로 놀아야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비슷한 책을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풀어놓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 책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오게 하고요.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그림책 놀이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 놀이라는 게 완성된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놀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다양한 책들의 읽는 방법, 재미를 찾는 방법을 조금 극대화해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그림책 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사실 여러분 댁에서 소리만 바꿔서 논다거나 책만 바꿔서 노는, 심지어 책을 어디다 숨겨놓고 보물찾기처럼 그 책 찾기 놀이 같은 걸 하더라도 모두 다 그림책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5세에서 9세 아이들의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경험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지를 아이가 실제로 어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가 그림책 읽는 능력, 책 읽는 능력을 실제로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셔서 아이가 그 경험치로 독서는 생활화된 것이야, 우리 생활의 일부야 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그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